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의 토크, Event plus Response equals Outcome 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아니면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죠. 그런데 그 주어진 여러 개 대처할 방법 중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대처 중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웃컴이 달라집니다. 이런 좋은 얘기를 듣고 그야말로 내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 생각만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아니냐,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바로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내 운명이라는 거 바로 내가 결정한다입니다. 2006년 6월 8일 날, 그 역사적인 날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학교인 서진규가 그 학교에 박사학위를 따냈습니다. 예. 박사는 아무나 하나, 그야말로 새가 빠졌어. 59살이었습니다. 59살. 바로 진규의 젊은 시절을 보면은 하버드 박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박사학위를 땄다는 거 아닙니까? 서진규의 젊은 시절, 그야말로 가발 공장 직공, 가발 공장에서 컴컴한 가발 공장에서 가발을 만들면서 좌절하고 울고, 그러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식당 종업원, 더구나 미국에 갈 때 어째 갔습니까? 식모 아닙니까? 식모. 제 성공 비결 공개하기 전에 또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이분의 말씀이야말로 진규의 삶을 너무도 잘 표현을 했다. 제가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게 무엇이냐 물어본다면은 나에게 정말 훌륭한 멘토를 줬다는 것. 그런데 그 멘토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라는 사람, 나에게 나를 주셨다는 그게 너무도 고맙습니다. 내가 나를 이 길을 인도하고 꿈을 주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 딸에게 엄청난 멘토, 그리고 우리 딸은 저의 멘티가 돼서 자기의 꿈을 이루게 되는. 그런데 이 로버트 슐러의 말씀이 너무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너무 표현을 잘하셨더라고요. 절벽 가까이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바로 이 역경의 시간들, 역경의 시간들이야말로 나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 거기에도 선택이 있습니다. 그대로 분노하고 좌절하고 밑으로 그대로 떨어져 죽을 것이냐, 아니면은 아니다, 이승에서 살 수 있는 기회 나한테 주어진 딱 한 번뿐인데 나는 이대로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을 수 없다, 살아야 한다. 버둥거리고 길을 찾고 올라오는 순간에 그야말로 내 안에 있는 잠재력, 그걸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나는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날개를 인해서 절벽 위까지만 올라오는 거로 그치지 않고 나는 하늘을, 푸른 창공을 날게 되는, 진정으로 살고자 하는 이는 우주를 비상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게 너무도 고맙습니다. 진규의 성공 비결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진규가 활용한 성공 비결, 세계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멘토가
나에게 꿈을 주고 용기를 주고 분노를 일깨워주고 에너지를 주고 길을 열어주고 결국은 꿈을 이루게 만드는 그 가능성으로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 모두에게도 그 가능성이 있다는 그 얘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해야 행복하다. 사실입니다. 이왕이면은 뭔가 도전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하는 것을 정말 피치 못해가지고 이미 늦었다 그거를. 그런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꿨을 때 같은 일이 같은 지겨운 일이라고 보험 세일즈를 한다. 너무도 지겹다. 사람들에게 구박받는 것이 너무 싫다. 막 이렇지만 사실은 내가 이것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같은 일인데 멸시받는 일이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는 이것을 내가 이겨나가면서도 남을 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같은 일이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바로 군인 외교관의 일이었습니다. 지역 전문가라는 일. 이 일에 도전을 했을 때 글래스 실링을 만났습니다. 바로 유리 천장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참 불공평한 때가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을 지닌 세계의 탑 한 10% 이런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밑바닥 출신이니까, 너희들은 아시아인이니까, 너희들은 흑인이니까, 여자니까 요까지만 올라와라, 더 이상 넘보지 말아라 하는 이런 실링들이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 대표적인 아주 큰 글라스 실링은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은 백인, 남자, 크리스찬 요 세 가지가 아주 필수 조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라스 실링 누가 깼습니까? 다 알잖아요. 오바마. 인간이 만든 그 실링은 인간이 깰 수 있다. 그것을 바로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증명을 하게 됩니다. 군대는 그 지역 전문가에 뽑히면은 그 나라 언어를 1년 동안 가르쳐 줍니다. 월급 다 줘가면서. 제가 대위였었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대학원을 보내줍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학 합격이 되면은. 그리고 그 나라로 데려가서 그 나라 전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도 답사를 시키면서 출장을 보내줍니다. 월급 다 줘가면서. 그리고 상급 언어까지 가르쳐줍니다. 꼭 군대 리크루트하러 온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신나는 프로그램이 군대에 있습니다. 제가 미군 장교 때, 대위 때 중대장을 끝내고 그런 뭐랄까 합니까 직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수한 장교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거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NO였습니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우수한 장교인데 왜 이게 안 됐을까? 그리고 포기할 뻔했습니다. 포기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진규는 거기서 한 가지를 더 했죠. 액션. 궁금했습니다. 왜 내가 떨어졌을까? 나는 한국에 그때 중대장 끝날 때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워싱턴 DC까지 날아갔습니다. 가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담당자분에게 작전적으로 나는 표정 관리를 잘했습니다. 외유를 살리고 그리고 표정에다가 미소를 좀, 진규 미소가 좀 이쁘잖아요. 그래서 미소를 살짝 얹고 거기다가 약간의 슬픔과 실망을 보태놨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여쭤봤습니다. 왜 안 됩니까? 대답이 간단하더라고요. 이 지역 전문가로 여자를 뽑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 미군 아닙니까? 미군은 평등사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미군의 대표로 가서 협상을 해야 할 그 상대는 남존여비 사상에 푹 젖어 있다는 한국 남자들과 일본 남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여자를 안 뽑았는데 왜 하필이면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출신 여자를 지금 뽑습니까? 당신을 우리 대표로 일본에 보냈다면 일본 남자들이 당신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멸시를 하겠습니까? 실패할 게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물론 미군은 개인의 야심 꿈 밀어줍니다. 그러나 개인의 야심이 꿈이 미군의 나라에 손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개인이 군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건 상식 아닙니까? 말 되죠.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역사적인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진규는 어릴 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꿈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나는 창의력, 혁신적인 생각, 상상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영국에서 세처 수상이, 그 당시에는 올브라이트 뭐 이런 분이 안 계셨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세처 수상 얘기를 했습니다. 세처 수상이 한국에 왔다, 일본에 왔다. 그러면 당신은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수상이 그 여자를 보고 당신 여자니까 같이 일할 수 없어. 당신은 한국 남자들하고 일본 남자들이 그렇게 바보 멍텅구리인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도 꿈이 있고 야심이 있고 애국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이 협상이 절대로 필요하다는데 그까지 상대가 여자면 어떻고 흑인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물론 세처 수상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세처 수상을 한국 대통령, 일본의 수상이 그렇게 환대를 하고 우대해주는 그 이유는 그 여자의 위대함보다도 그 여자의 뒤에서 그 여자를 밀어주고 있는 막강한 영국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보다도 더 힘센 미국이 뭐가 두렵습니까? 해보셨습니까? 미군이 해야 될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남자 장교들을 밀어주듯이 똑같이만 밀어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해보시지요. 미군은 실컷 좋건 세계 최강군이라고. 그런 광군은 한 번 결정했던 것을 번복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투명인간, 식당 종업원, 직공, 식모, 이 여자가 그 대단한 미군의 거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루 걸렸습니다. 시험 케이스로 뽑혔습니다. 박수는 신나게 힘차게. 테스트 케이스였습니다. So what? 이미 내 발 하나는 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규는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항상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준다는 그 이유를 하나 더 붙여놓으면, 그 사명을 하나 더 붙여놓으면 같은 지겨운 일이 그야말로 좀 더 보람이 있고 더 재밌어집니다. 진규는 그 힘든 일에다 사명을 줬습니다. 너는 실패할 수 없다. 왜냐? 네가 실패의 증거가 되는 순간 우수한 여군 장교들 갈 길이 진짜로 막힌다. 왜냐? 너는 실패의 증거가 될 테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진규는 3가지 리스트를 만듭니다. 첫째,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둘째, 그 중에서 나는 이미 뭘 이루어놨는가? 셋째, 그럼 지금부터 그 주어진 그 시간 안에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첫째는 일본말을 배웠습니다. 한국말 유창하잖아요. 일본말을 배울 때 학교가 생긴 지 48년, 졸업을 하려면 읽기, 듣기, 말하기 시험을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규에게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자는 그저 미디오가로 통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dream big dreams, dream impossible dreams, 더 위를 봅니다. 그리고 1년이 끝날 때 진규는 이 읽기, 듣기, 말하기 3가지에 다 만점을 맞아서 학교에다가 기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신나게, 힘차게.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색다른
기술이라든가 자기 자신만의 뭔가가 좀 보여줄 게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진규에게는 또 유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말을 참 잘하잖아요. 미군에서는 이 한국말이 외국어입니다. 내가 시험을 안 봐도 되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나중에 진급할 때, 심사할 때도 이게 뛰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어 시험을 자발적으로 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물론 3가지 다 만점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말과 일본말을 다 만점을 맞아 놓으니까 이 기록은 깨기가 너무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40을 넘은 이 아줌마 하버드를 넘봅니다. 왜냐? 나를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출신 여자라고 멸시하리라던 그 대단한 일본 남자들에게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기가 필요하다. 그들의 약점 바로 영어다. 나는 이미 영어가 유창하다. 2번째, 하버드 백그라운드가 나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교도 16년이 걸렸습니다. 졸업하는데 15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군대 일하면서 야간대학 다니면서 이 여자가 40이 넘어가지고 감히 하버드 2군데 다 도전을 합니다. 한 군데만 할래도 혹시 한 군데 붙지 않을까. 그런데 guess what? 2군데 다 합격입니다. 물론 미군에서 이 학비 다 대줍니다. 그 비싼 학비를. 그런데 어릴 때 진규 꼴찌에서 1등 하던 아이가 나중에 고생을 하면서 힘든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그 추운 제천에서 집안 살림을 살고 빨래를 하고 고생을 하면서 꿈을 꾸게 되고 선생님에게 나는 성공해야 되겠는데 뭐가 되면 성공하겠습니까? 했을 때 선생님이 박사가 되면 성공이다. 선생님, 박사는 왜 안 박사 됩니까? 공부 잘하면 박사 된다. 그때부터 공부를 바라보는 진규의 태도가 바뀌면서 진규가 공부의 비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버드에 43세 석사 과정을 하는데 그 공부의 비법은 저보다 20살이 어린 세계 천재들하고 똑같이 경쟁하는데도 맥힙니다. 2년 후에 A- 학점을 따면서 석사를 따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석사를 따고 돌아보니까 내가 이미 하버드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 꿈이 뭐였다고요? 박사. 그래서 그리고 막 저를 밀어주고 지지해주는 교수님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거기서 그냥 박사 도전을 했습니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게 나에게 그런 힘든 시절을 줘서 그 시절 동안에 진규는 내 강이라는 걸 얻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떨어졌지만 이듬해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 과가 History and East Asian Languages라는 국제 외교사과입니다. 거기에 세계 우수한 학생들 32명이 도전을 했고 딱 2명만 뽑았습니다. 그 중에 50%가 40 중반이 된 이 아줌마 박사과정 합격! 그러나 진규는 현역 장교였습니다. 하버드에다 휴학계를 내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에 가서 그 대단한 일본 남자들을 만납니다. 명함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줄, 하버드 다이가쿠인 하카세카테 사이가쿠추. 하버드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 그리고 이미 소령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쇼사도는 딱 명함을 내밀면 다 이구 동성입니다. 수고이 데스네. 하버드노 하카세카테 수련의 외군노 쇼사도는 콘나 스바라치카타와 아따 고토가 나인데스. 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양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리더들, 미군의 리더들이 얼마나 큰 오판을 하고 있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여자를 무시한다는 그 개념만으로 모두를 다 여자면 무조건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여자들을 무조건 배제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를 막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환대를 받고 들어가서도 지가 보여주지 못하면, 이뤄내지 못하면 다 헛일입니다.
물론 진규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남자들보다도 최고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대단한 미군이 이번에는 그 제도 자체를 바꿔서,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에 이미 우수한 여군 장교들을 뽑아서 일본으로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서진규는 바로 레전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시작했던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보스들이 뭐라고 합니까? 결정권자들이 잘못 생각을 해서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글래스 실링을 만들어 놔도 그 글래스 실링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바로 누가 결정을 합니까?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군데, 그들이 뭔데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에 막을 만들어 놓고 내 길을 막아버립니까? 이 우주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 아래 우리는 똑같은 인권을 가진,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뭔데 내 인생을 결정합니까? 그리고 왜 바보같이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왜 밀립니까? 진정으로 살고자 하는 이는 우주를 비상합니다. 내 운명은 바로 내가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보다 나은 운명을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들은 얘기들, 내게 참고가 될 얘기들, 힘이 될 얘기들 항상 잘 활용을 해가지고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데 항상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행동. The universe rewards action. 우주는 행동하는 자에게 보상을 해준다. 그것을 항상 지키시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 인생 철학 5가지 말씀드립니다. 인생 철학입니다. 첫째,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런 선택이 없다. 둘째, 우리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에서도 아무런 선택이 없다. 우리 모두는 죽을 것이다. 먼저 왔다고 먼저 가지 않는다는 것. 제 남동생 28 교통사고 떠났습니다. 83년에. 셋째, 우리 인간에게는 이 생에서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넷째, 그러나 한 번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결정한다.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고요. 5째입니다. 이왕에 태어난 삶입니다. 이왕에 죽을 목숨입니다. 죽음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안 돼요, 무서워요, 살려줘요. 아니면은 나에게도 내 인생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이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이 한 번의 기회 주어졌다는 것으로도 나는 정말 행운합니다. 멋지게 살았습니다. 갑시다. 어느 쪽을 택하든 죽음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나는 틀림없이 떠납니다. 이 죽음의 기회도 단 한 번뿐입니다. 이왕이면은 당당하게 멋지게 떠나십시오. 그러나 죽음이 나를 데려가기 전까지 나는 살아 있습니다. 이 삶의 기회도 단 한 번뿐입니다. 진규와 함께했던 40분, 지난 시간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찾아냈던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 인생 철학,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개인의 각자의 삶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다음 순간이 바뀝니다. 내일이 바뀝니다. 미래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었을 때 인생 전체, 여러분의 가족들, 대한민국, 우주가 변합니다. 그 변화하는 핵심 시작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합니다. 이왕에 태어났는데 한번 멋지고 신나고 힘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